최근 일본 공무원들이 산더미 같은 연필을 깎는 모습이 화제가 됐습니다. 일본의 선거는 기표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유권자가 후보의 이름을 직접 쓰기 때문인데요. 평소라면 투표용지에 후보자 이름을 기재하는 연필을 회수해 재사용하지만 이번 선거에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권자들이 사용한 연필을 회수하지 않기로 결정되어 인당 1개의 연필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당초 일본의 한 관청은 안녕 코로나라고 적힌 연필 10만 3천 개를 발주했었는데 예상했던 선거 날짜보다 투표일이 앞당겨지면서 부랴부랴 항바이러스 연필 1만여 개를 주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연필이 새 연필이라 투표에 바로 사용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 때문에 공무원들이 일과 시간 내내 연필을 깎는 우픈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고 합니다. 한 공무원은 일주일 넘게 연필만 깎고 있다며 얼마나 깎았는지 세지도 못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이처럼 일본은 아직도 디지털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아날로그를 고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아날로그 사랑을 잘 보여주는 일화는 또 있었는데요. 2020년 도쿄올림픽 총괄 책임자이자 일본의 사이버 보안 장관직을 맡았던 사쿠라다 요시타카는 과거 의회에서 사이버 보안 대책 질문을 받던 중 컴퓨터를 사용해 본 적이 없다는 경악할 만한 답변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당시는 회의 도중 한 야당 의원이 일본 원전에 USB가 설치되어 있느냐는 질문을 했던 상황이었고 사쿠라다는 앞선 답변과 함께 잘 모르겠으니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겠다는 황당한 대답을 했었는데요. 국가의 사이버 보안을 책임지는 직위에 있던 그에 나는 지시만 내릴 뿐 컴퓨터를 직접 만져본 적이 없다라는 말은 곧 영국의 일간지 데일리 메일을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그렇지 않아도 아날로그의 산증인이라 불리는 일본의 명예에 먹칠을 하게 되었죠. 이제는 4차 산업혁명까지 도래해 전 세계가 컴퓨터를 넘어 대부분의 가전기기에 스마트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는 지금 사실 이렇게 여전히 아날로그를 추종하고 있는 일본의 모습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일본은 병원에 갈 때는 여전히 플라스틱 의료보험증을 지참해야 하는 나라, 여전히 전자화폐 사용률이 40% 미만인 나라, 재난지원금을 받는데 우편과 팩스를 이용해 한 달 넘게 기다리는 나라, 건강검진 예약에 한 달이 걸리는 나라 등 다양한 오명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아직 많은 것이 아날로그로 이루어집니다. 일본에는 열쇠로만 딸 수 있는 아파트 현관문,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하고 오로지 현금만 받는 가게를 쉽게 볼 수 있는데요. 로봇이 일하는 디지털 시대에도 여전히 아날로그 성향을 사랑하는 일본. 일본은 왜 아날로그에 이렇게 집착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디지털을 두고 흔히 정성이 부족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이메일보다 팩스를 선호하고 코로나의 확진자 수도 그래프를 직접 수기로 작성하기도 했는데요. 그들의 장인정신만큼은 높게 살만하지만 문제는 그런 장인정신에 비해 결과물이 너무나 허술하다는 점입니다. 아날로그를 고집하던 일본에서 놀라운 발전으로 백신 접종 증명서 어플을 개발했지만 개인정보 입력은 또다시 수작업으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하는데 당연히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수순이기에 결국 10만 명이나 오류로 기입되었다고 하는데요. 수정 또한 수작업으로 진행되어 많은 인력 낭비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통가 화산 폭발로 인해 일본의 쓰나미가 우려돼서 관련 브리핑을 하는데 PPT를 쓰지도 않고 그냥 보고서 종이를 사진으로 찍어 브리핑을 했기 때문에 보고자도 해당 내용이 잘 보이지 않아 애를 먹는 모습이 그대로 방송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행정만큼은 디지털화가 되어야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남들이 앞으로 갈 때 뒤로 가는 일본이라는 타이틀까지 얻으며 디지털 시대의 아날로그를 고집하며 너무 과거에 정체되어 있는 모습을 알고 일본도 조금씩 개선하려고 한다는데요. 그 작업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일본어 때문인데요. 디지털 시대를 주도하는 매체는 인터넷, 모바일, 소셜미디어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소통입니다. 그렇기에 얼마나 그 나라의 언어가 쓰기 쉽고 우수하냐에 따라 디지털 시대에서 앞서 나갈지를 결정하는데요. 필요한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 원하는 글자를 누르기만 하면 곧장 입력할 수 있는 한글은 디지털에 최적화된 언어라는 평을 듣는 반면 일본어와 중국어는 문자를 입력한 뒤 원하는 글자로 변환시키는 과정을 거쳐야 해서 디지털 시대에 뒤처진다는 평을 받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본의 경우에는 한자와 히라가나, 카타카나를 모두 혼용해 사용하기 때문에 더욱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일본어와 한글의 가장 큰 차이를 보여주는 것은 바로 타자 속도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타자를 기본 몇 타 정도 치시나요? 한국에선 아무리 독수리 타자로 치더라도 기본 200에서 빠르신 분들은 1000타까지도 나오는데요. 일본의 한 대학에서 발표한 대학 내타자 속도 추이 연구자료에 따르면 일본 학생들의 분당 평균 타자 속도가 고작 87자라고 합니다. 만약 사용하는 키보드가 로마자를 이용한다면 로마자를 일본어로 변환시키고
일본어를 한자로 재변환시키는 3번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점점 일본인들은 키보드와 멀어진 것인데요. 키보드와 멀어지면 자연스레 디지털과도 멀어지고 손으로 작업하는 아날로그를 포기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들은 많은 해외 네티즌들은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는데요. 회사에서 입사하자마자 배우는 게 키보드 사용법이라는 소리에 더욱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반응을 본 일본인들은 애써 일본어에는 한 글자에 함축하는 의미가 많다며 위로했는데요. 더욱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일반인들이야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일본의 전문 속기사들마저 한국의 일반인 수준의 타자 속도에 뒤처진다고 하는데요. 한국에선 속기사가 되려면 분당 1,000타를 넘겨야 하고 자격증 1급을 따려면 1,600타를 달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본의 속기사는 타자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400에서 500타가 한계라고 하는데요. 이런 이유로 일본의 국회에서는 한국보다 회의 시간은 짧은데도 30명이나 많은 156명의 속기사를 고용해야 겨우 맞출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일본의 국회는 자국민들의 손을 믿을 수 없어 음성인식이라는 최신 시스템을 도입하기도 했는데요. 역시 아날로그의 산증인답게 아직 사람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음성인식 수준의 시스템을 개발하진 못했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 일본의 젊은 층들 사이에선 한글 붐이 일기도 했다는데요. 과거에도 물론 한국어를 일본어 표기법의 일종인 가타카나로 변형해서 쓰는 정도는 있었지만 요새는 아예 SNS에 한글로 글을 써서 올리는 게 유행이라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본의 초등학교에선 수많은 학생들이 이름표를 한글로 달고 다니는 상황도 생겼다고 합니다. 방송에 출연한 일본인은 요즘 일본의 어린 친구들이 한국을 너무 좋아한다며 반에서 모든 학생들이 한글을 읽을 수 있고 심지어 자신의 이름을 한국어로 표기해서 명찰에 붙이고 다니는 것이 유행이라고 하는데요. 자신들의 한자 이름은 모르면서 한글로 된 자신의 이름은 안다니 너무 흥미롭습니다. 아마 한국 드라마, K-팝 등 한류가 거세게 유행한 것도 하나의 이유일 듯한데요. 현재 일본의 SNS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해시태그는 바로 한국풍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현재 한국은 일본에서 굉장히 핫하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일본의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는 보안놀이라는 것이 유행할 정도로 한국의 문화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본뿐만 아니라 오징어 게임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컨텐츠가 뻗어나가면서 자막 없이 보고 싶다며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이 76%나 늘었다고 하는데요. 로이터 통신은 미국에서 오징어 게임 방영 이후 2주 동안 듀오링고에서 한국어 학습 신규 신청자가 40% 증가했다며 한국어의 인기를 보도했습니다. 한국어는 익히기도 쉽기에 아마 이런 한류의 확산에 더욱 큰 불을 지필 것이라 예상되는데요. 그와 달리 제3산업혁명인 인터넷 디지털 시대에서 일본을 몰락하게 만든 건 다름 아닌 그들이 쓰는 일본어라니 실제로 이런 이유로 중국과 일본에선 한글을 도입해서 쓰자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과거 중국의 경우 조선에서 이미 한글을 접했던 위안스카이는 한글의 우수성을 알고 한자로 초래된 높은 문맹률 해결을 위해 한글을 도입하자 했지만 신하들의 반대에 무산되기도 했는데요. 일본에서도 이러한 주장이 나왔었지만 자존심 때문에 결국 받아들여지진 않고 있다고 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일본이 일본어를 버리고 한글을 사용하지 않는 이상 한국인들의 컴퓨터 능력을 따라오기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한자의 사용으로 고민하는 옆나라 사이에서 다시 한번 한글을 창제해주신 세종대왕님의 업적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코리아주모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